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 집은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 같았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집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바쁘셨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시는 부모님을 보며 같이 살고 있다기보다는 따로 사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어릴 적 우리를 키워주신 건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 부모님 대신 모든 일에 나서주시던 두 분 덕분에 저와 동생은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았어요. 부모님이 계셨지만 부모님과의 추억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부모님이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며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이사를 앞둔 어느 날 동생이 심각한 얼굴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사 가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동생의 진지한 질문에 할머니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돈도 좋지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나무랐지만 할머니 표정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난답니다. 그 이후에도 동생은 부모님과 우리가 따로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했던 건 아닙니다.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의 정서적 부재는 늘 우리 남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리움과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였지만 우리 곁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뿐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럽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끔 엄마에게 그런 감정을 표현해보기도 했지만 엄마는 늘 차가운 말로 답할 뿐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밤낮으로 일하니까 너희가 부족함 없이 사는 거야.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 결국 마음속 공허함을 삭히며 지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남매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점점 더 어색하고 불편해졌습니다. 부모님은 늦게나마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의 거리가 생긴 상태였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면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따로 나가 살 참이야. 엄마는 두 분을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는 따로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매는 집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더 편했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무척 서운해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도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와 상의하는 일이 더 많았는데요. 부모님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돌이켜보면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정서적 부재가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 부모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뵈도 그저 외식으로 시간을 때우는 게 전부였거든요. 처음에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도 했지만 막상 식사를 하면 침묵만 감돌았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다 보니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꼭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두 분이 계시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거든요. 할머니는 특유의 넉넉한 웃음으로
대화를 이끌어 주셨고 할아버지는 특유의 유머로 자리의 어색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과의 만남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정작 부모님은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제게 큰 위로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따뜻하고 자상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시고 시집살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시누이 역시 시부모님의 성품을 닮아서인지 정이 많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좋아 신혼집도 시댁 근처로 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은 시댁에 가는 게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농담을 할 때마다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에 가는 길이 늘 즐겁기만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저녁 시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버님.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카풀 해줄까? 카풀이요? 뜻밖의 제안에 살짝 놀라 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너네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회사 갈까 해서 말이다. 가는 김에 태워줄까 했지. 출근할 때 몇 번씩 갈아타야 하는데 내 차 타고 가면 한 번에 갈 수 있잖아. 혹시 불편하면 말하고. 시아버님은 늘 상대를 배려하며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니에요.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야 감사하죠. 제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시아버님의 차를 타고 출근길을 함께 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차를 타고 가던 중 창밖을 보니 날씨가 너무 맑고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하며 말을 꺼냈어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상하게 날씨 좋은 날에는 놀이동산에 가고 싶더라고요. 제 말에 시아버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니? 그때도 지금처럼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요. 부모님이랑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했었거든요. 부모님이 워낙 바쁘셨으니까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김밥이랑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결국 부모님이 바쁘셔서 놀이동산에 못 갔어요. 그때의 실망감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동생이랑 둘이 진짜 크게 실망해서 그 뒤로는 놀이동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때 동생이랑 울었던 기억이 자꾸 나더라고요. 말을 끝내고 나니 제가 괜히 하소연을 한 건 아닌가 싶어 민망했는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놀라운 말을 꺼내줬어요. 그럼 오늘 날씨도 좋은데 놀이동산에 갈까? 오늘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지금 말이야. 난 회사에다 아프다고 연차 내면 되는데 너도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네 시어머니한테도 연락해보자꾸나. 진심이세요? 그럼 진심이지. 사실 예전에 네 시누이 어릴 때도 몇 번 그랬거든.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하면 알았다고 할걸. 그 말에 저도 용기를 내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근 중에 갑작스런 복통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며 연차를 요청했어요. 그동안 지각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 보니 팀장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며 급하게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나 지금 준비하고 나갈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우리는 셋이서 놀이동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 놀이기구를 거의 줄 서지 않고 탈 수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놀이기구를 타며 아이처럼 소리도 질렀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동심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는데요. 시부모님과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낸 그날 하루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어린 시절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부모님 덕분에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도 그날의 맑은 하늘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그 뒤에도 시부모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시부모님은 따뜻하고 자상한 분들이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마음이 더 편안했습니다. 두 분과 자주 여행도 다니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회사에서 잦은 야근과 쌓여가는 스트레스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였는데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자기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는데 차라리 카페를 운영해보는 건 어때? 커피도 엄청 좋아하잖아. 이렇게 회사 다니다 진짜 큰일 나겠어. 남편 말처럼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놓았고 대학생 때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항상 부모님의 반대가 걸림돌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걸 수치로 여기셨거든요. 항상 전문직에 근무하길 원하셨다 보니 그동안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제안을 듣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님께도 상담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어요. 나 같으면 한번 도전해볼 것 같구나. 젊은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이런 일 한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시거든요. 이제 다 컸는데 반대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 네 인생은 네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야 하는 거야. 도전도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니?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를 배울 수도 있을 거고 말이야. 시어머님의 조언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베이커리에도 관심이 많아 제과 제빵 수업을 들으며 꾸준히 배워왔기에 카페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준비 끝에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카페 위치부터 인테리어까지 시부모님과 남편이 도와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카페를 오픈하던 날 시어머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잘 될 거야. 자신 있게 해보도록 해. 넌 뭐든지 다 잘할 거야. 그 따뜻한 응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답니다. 카페를 오픈하기 며칠 전 부모님께도 알렸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다니던 회사가 일만 되면 알아주는 회사인데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고 난리야. 제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나름대로 단단히 각오를 했기에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 잘 들어. 나중에 힘들다 뭐다 말도 꺼내지 마라. 우리는 조금 더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엄마가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고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는데요. 엄마에게 따뜻한 응원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기에 크게 상처를 받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다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험에서 아쉽게 한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정신 상태가 문제라면서 한심하다며 한숨을 내쉬곤 했거든요. 그랬기에 부모님이 제 선택을 지지해 주실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부모님이 해주셨던 따뜻한 응원과 비교가 되어 묘하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엄마와 통화했던 이야기를 하자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해줬어요. 괜찮아.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는 거잖아. 하다가 좀 안 되면 어때? 내가 잘 벌고 있으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내가 열심히 밀어줄게. 남편의 그 한마디가 참 든든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바로 예약 주문 노쇼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한 고객이 빵 100개와 음료 50잔을 예약 주문했는데 선결제 없이 주문을 받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워낙 단골 위주로 운영되었고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기에 별 의심 없이 주문을 받았거든요. 아르바이트의 시어머님까지 도와서 예약한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준비를 마쳤지만 그 손님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고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은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눈물이 터져나오려고 했습니다. 준비한 빵과 음료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으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님이 저를 다독였어요. 결국 그렇게 골탕 먹인 거니? 어쩜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 아까운 걸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여기저기 전화해 볼게. 시어머님의 말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바로 여러 지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잠시 후 시어머님의 지인분들이 한 분, 두 분 카페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냥 드리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의 지인분들이 서로에게 미안하지 않게 반값에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저는 그저 그 많은 빵과 음료를 버리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팔리며 안도하고 있던 그때 웬 남자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볼빨간 저승사자님 며느리가 하는 카페 맞죠? 네? 볼빨간 저승사자님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분들을 바라봤더니 그분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볼빨간 저승사자님 원래 이름이 뭐였지? 아는 사람 있어? 그러자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갑자기 시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 혹시 당신이 볼빨간 저승사자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 많고 많은 닉네임 중에 왜 하필 저승사자야? 듣기 싫으니까 당장 바꿔. 그 순간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뭐? 지금 누가 와 있는지 알려달라고?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휴대폰을 끊지 않은 채 시어머님이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저기 산악회 분들이시죠? 여기가 볼빨간 저승사자님 며느리 가게가 맞긴 한데요. 볼빨간 저승사자님이 가게에 누가 오셨는지 물어보라고 하네요.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자 그분들이 닉네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날다람쥐 출첵이요. 흔들바위에서 떨어진 감자 출첵이요. 에라디아 출첵이요. 그분들의 닉네임을 듣고 시아버님이 전화기 너머로 웃음을 터뜨리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분들이 인증샷까지 찍고 음료와 빵을 잔뜩 구입한 뒤 기분 좋게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가게를 나가고 난 뒤 시어머님과 저는 배를 움켜잡고 한참 동안이나 웃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일을 겪으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약 주문을 받을 때 선결제를 부탁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있답니다. 그날의 충격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로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노쇼 사건이 여전히 많다는 이야기를 접했는데요. 예약했던 손님이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날의 일이 떠올라 다시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노쇼는 단순히 사소한 실수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계를 흔들 수도 있는 큰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한 번의 노쇼로 인해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을 느껴봤기에 그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무력감을 주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평소 할머니께서 사연을 부탁해 채널을 자주 듣고 계시는데요. 할머니, 듣고 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시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